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한국은행, 시중은행장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보증보험까지 다 모아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제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오전에 발표됐는데요. 바로 대부분의 대출 규제가 다음 날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게 목표로 한다. 여기서 특이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한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 줄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10억짜리를 사던 20억짜리를 사던 30억짜리를 사던 최대 6억이 끝,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실수요자만 대출을 해준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세 번째, 실수요자도 대출을 줄인다. 정책 대출 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줄인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매도하는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그래서 총량 목표는 금년에 하반기에 올해 당초 계획보다 50% 수준으로 절반으로 줄여라. 대출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총량을 정해줬습니다. 50%. 정책 대출, 그죠? 서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정책 대출도 25% 줄여라. 75%만 해줘라. 수도권 주담대는 서울, 인천, 경기권이겠죠? 수도권 주담대는 최대 6억 원 한도. 와, 이거는 바로 발표 다음날 시행.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력한 규제. 예상은 했지만 대출 규제가 예상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규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규제들은 아마 상상 초월일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전면을 다 6억의 한도를 걸었다. 이렇게 시장을 완전히 돈줄을 쥐어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은행권 자율 조치를 전 금융권을 확대 시행하겠다. 그래서 5가지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누르겠다. 2주택이나 3주택 이런 것들은 전면을 다 금지겠다.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전부 다 LTV를 제로로, 대출이 제로입니다. 대출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겠다. 수요를 옥죄는 거죠. 두 번째,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시다, 장사를 하시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대출을 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 자금을 쓰겠다. 이런 것조차도 1억 원으로 수도권에서는 한정을 짓겠다. 이렇게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주담 대출을 만기가 원래 40년, 50년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길게 분할해서 갚으면 더 적게 원리금이 나가잖아요. 3개월 할부, 15개월 할부, 24개월 할부 이런 것처럼 할부 기간이 늘어나면 내야 되는 원리금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50년, 40년 다 없애고 30년으로 그냥 고정하겠다. 그래서 주담대출을 만기 30년으로 딱 제한. 그래서 원리금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돈을 빌리신 분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되는 이자와 원금이 많아지는 거죠. 네 번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이건 뭐냐면은 매수를 하고 전세를 끼는 거예요. 무주택자거나 어쨌든 매수를 하고 전세를 껴도 이 전세를 낄 때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보통 요즘 90% 받거든요. 이런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무주택자라고 해도 집을 살 때 거기를 전세를 끼는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면 전세를 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택 수요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전세 끼고 나는 서울에 하나 사놓고 지방에서는 전월세 살려고 했었는데 그런 수요들이 아무래도 많이 약해지니까는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연소득 안쪽에서, 그러니까는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다. 그럼 신용대출이 6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되는 거지 보통 1.5배나 2배 해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이
그런 대출 상품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더 센 거 한 방은 말씀드렸듯이 바로 발표 다음 날서부터 시행되는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물건을 6억 한도로 대출이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LTV 규제 강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원래 LTV가 80%까지 나와서 뭐 3억짜리 아파트면 2억 4천까지 대출이 나왔었거든요.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한테는요.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고 소득이 약하고 독립을 이제 막 했으니까 모아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80%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 한해서는 70%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서민 대출까지 이번에는 손을 대서 전방위로 곳곳에 모든 대출들을 싹 다 막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대출. 이건 완전히 서민 대출인데요. 최대 한도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억까지 나왔었는데 2억 4천으로 줄이고, 그리고 신혼 부부들 최대 4억까지 나와서 요거 이용해서 뭐 매수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3억 2천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신생아 대출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뭐 특례 대출 5억까지 있었는데 뭐 4억으로 줄이고, 그래서 이런 서민 대출도 이번에 정책 대출도 굉장히 많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이용 시 전입이 필수. 전입을 안 해도 뭐 6개월 내에 하거나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는 주담대를 했을 때는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무주택자가 수도권에 매수를 하기는 이제 쉽지 않아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사다리를 걷어찬 느낌이랄까? 그 네 번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한층 더 강화했어요. 원래 보증 비율이 네가 뭐 전세금을 띄어 먹혀도 90%까지는 해주겠다 했던 거에 이번에 80%까지. 근데 요거는 시행일이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이제 총대를 이번엔 맺죠.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고 밀착 모니터링을 할 거다. 점검회의를 해서 매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네요.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를 준수하고 막 지역별 대출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 할 거다.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여러분들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그렇잖아도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서울에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토제를 재작년 하락장에 좀 풀었어야 되는데 올 초에 2월 12일 날 이걸 풀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월 달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을 돌파했어요. 원래 2022년도 하반기, 23년도 1월, 2년 반 전에는 여러분들 서울 거래량이 막 500건, 700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10,000건을 돌파해버리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폭증으로 인해서 특히 강남 3구가 그랬죠? 그래서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확대 재지정을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3월 19일 날 해버렸죠.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강력한 또 규제가 되니까 또 하락했다가 다시 5월부터, 4월 말부터 불안불안하더니 5월부터 6월까지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2달도 안 돼서 강력한 또 규제가 나온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폭등을 한 번은 잠재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규제는 공약 얘기할 때마다 세금 규제는 안 한다, 세금 규제는 안 한다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 수요 억제, 대출 규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왜냐? 앞으로는 이제 풍선 효과로 전 지역으로 아파트 값이 강남부터 시작한 아파트 폭등 가격이 서울 한강벨트, 강북과 강남으로 과천, 분당,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그때부터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 대책을 시행을 한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부동산 규제는 627 대출 규제로 시작했다. 예측했던 대로 한간에는 약하게 나올 거다 그랬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올 거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건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세 줄 요약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 6억이 한도다. 뭐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다. 그냥 무조건 6억에 한도를 걸어놓는다. 두 번째, 실수요만 대출을 해준다. 이제 전세 끼고 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세 번째, 정책 대출조차 규제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조차도 너무 비싼 거 사지 말아라. 대출 비율을 줄여라. 뭐 좋은 취지로
생활비에서 이자 너무 많이 나가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이자 많이 나가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적당히 살아라. 네, 그런 얘기죠.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627 대출 규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한동안 많이 회자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첫 번째 규제 대책치고는 너무 강경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 대책보다도 앞으로 나올 대책들이 조금 실수요자들, 서민들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사다리 차기가 아닐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하여간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사람들이 스탠스를 찾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9월 7일 일요일 오후 발표됐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장관이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연평균 27만 호로 매년 1기 신도시만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총 5년간 수도권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같은 날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어디에 공급이 되고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언제 공급이 되냐, 이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첫 번째, 공급 대책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공급은 조금이고 수요 억제책이 굉장히 발표 내용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셔라 했지만, 이번 정부는 솔직하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솔직하게 현재 공급이 부족하니 저희가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격적인 규제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왜 일요일 날 발표를 했는지 이따가 이야기 나누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7월 31일 날 불과 2달여 전에 그 장관 취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달 조금 넘었는데 이런 공급 대책을 첫 번째로 발표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죠. 지난번에 저희 소콜TV에서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공급 대책이죠. 하지만 언론에서 첫 번째 대책이라고 하니까 우선 첫 번째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 공급 대책 핵심 요약. 첫 번째, 공공택지는 앞으로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 두 번째, 노후 공공 임대주택 전면적으로 재건축을 한다. 공급이 늘어나겠죠. 세 번째, 도심주택 공급 확대,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발표한 성수동 경찰 기마대 부지, 그리고 광명세무소, 그리고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비사업을 재건축을 좀 빨리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다섯 번째, 공실 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상가를 오피스텔로 주거용으로 좀 바꾸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할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내용이 조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덟 번째, 대출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세 가지는 공급 대책이 아니죠. 규제 대책이죠. 이번 대책은 공급 대책 같지가 않고 수요 억제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가지 중에서 신규 공급되는 내용은 3번에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핵심지에 서울 안쪽에 들어오는 공급은 3번 내용밖에 없습니다. 읽어보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을 연평균 1기 신도시만큼 매년 공급하겠다.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집값이 올랐나요? 경기도가 인천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대책이 지금 나오는 건가요?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주택 수급 현황 및 평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6월 27일 날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 보급률, 지방은 100%를 상회하나 수도권은 100% 이하이며 2019년 이후 서울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이죠.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은 출범 3개월 만에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4가지고요.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겠다. 원래 현행 50%에서 40%로 바뀌었는데 지난번처럼 금요일날 발표를 하면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모여 앉아서 발표된 거 보고 매도자 매수자가 계좌에다 돈 집어넣고 계약서를 쓰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9월 7일 일요일날 발표를 한 이유가 일요일날 9월 7일 발표를 하고 9월 8일 월요일서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각 조치별 경과 규정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시행일인 9월 8일부터 신규 신청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9월 7일 일요일 발표를 하고 바로 다음 날 9월 8일 월요일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문 열기 전에 시행. 그래서 월요일 오늘 지금 은행이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가 와갖고 자기가 대출이 되냐, 전세자금 대출이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97 공급 대책에 대해서 4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울 핵심지의 공급은 없다. 경기도에는 공급이 2009년도 10년도 이후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 3년에서 4년 뒤쯤 공급이 어느 정도 많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성 강조 역시 정권 성격이죠. 그래서 공공, 공정 이 2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5년 내내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은 다음번에 왜냐하면 언제, 어디를, 얼마에 이 3가지가 지금 불명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결론이겠네요. 내 집 마련의 난이도는 여러분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현장을 보시고 지금 자금을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하고 대출 규제였습니다. 제가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추석 전후에 큰 거 하나 나올 것 같다고 8월 10일 날 촬영했던 거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가 추석 전후로 큰 거 한 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했었죠. 왜냐하면 추석 직전까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 그리고 과천하고 분당 쪽은 거의 폭등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2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27 대책, 잘 알고 계시다시피 6억 대출 한도, 그리고 2번째는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공급 대책이었는데 사실은 수요 억제책이었었죠. 2번째 정책 발표 영향이 사라지고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공급은 별로 없구나, 정부에서도 인정하는구나, 공급이 오고 앞으로 수요 억제가 계속 지속되니까 매수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6.27 대책 이후 그동안 잠잠하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을 기다렸던 분들이 9.7 공급 대책 후 별거 없구나, 실망 매수가 일어난 것이죠. 이에 대해 정부의 해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허가를 받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쉽게 안 해줄 거야. 두 번째는 대출 많이 안 해줄 거야. 고가 주택은 대출 안 해줄 거야.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곳, 하남, 광명, 성남은 전체 다 지정이 됐고요. 과천, 안양은 동안구만 지정이 됐고, 의왕, 수원은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용인은 수지구가 지정이 됐네요. 초강력 3중 규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까지 3중 규제가 된 지역입니다. 여기서 억울한 지역은 21년도 정고점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이너스인 곳인데요. 서울에서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경기도 일부 지역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풍선 효과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갭 투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발표한 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30번의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 중에서 5년 중에서 중간쯤에 나왔던 규제 정책 정도가 이번 이재명 정권의 초반 4개월에 대규모로 쏟아져 나온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이번 규제에서 대출 규제도 많이들 긴장하고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문턱도 높아집니다.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 규제 강화 효과 빠르게 보겠습니다. 주담대가 비규제 지역은 70%에서 규제 지역은 40%로 줄어들고요.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파트인 대출 규제 파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차등. 2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2억까지, 25억에서 15억 사이는 대출이 최대 한도 4억까지, 15억 이하는 대출이 6억까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가상금리 같은 거죠. 기존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빌린 사람이 이자 납부가 가능할까? 그것까지 미리 가산해서 금리를 가상으로 설정해서 결국엔 이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금리 한이 1.5%였는데 이거를 한을 3%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스트레스 금리 부분이 규제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대출 세입자 DSR. 드디어 전세대출이 세입자 DSR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우선은 1주택자만 하는데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무주택자까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상향했다. 이게 기존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빨리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세입자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이 드디어 DSR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선은 1주택자만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규제 시리즈 3부작 대출 규제 강력하게 나왔고요. 거래 규제 예상을 뛰어넘는 서울 전 지역 토제 지정, 규제 지역으로 전부 다 지정하고 경기도 12곳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나왔고요. 이제 남은 거는 세금 규제입니다. 이번 대책 5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이제 허가 받아라. 경기도 12곳도 마찬가지다. 2년 실거주해라. 강남하고 똑같이 규제를 하는 겁니다. 폭등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질비한 매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수요가 몰리는 강남하고 서울 전 지역을 똑같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강남이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규제가 잔뜩 있던 강남이 모든 지역이 서울 전 지역이 규제가 되면 이제 다시 평평한 운동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두 번째, 15억 미만의 실수요자가 몰리겠죠. 지역보다는 이제 가격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는 초고가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매수자를 규제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15억 미만 실수요자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5억 미만의 실수요자가 몰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전세에 끼고 사는 것 자체를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전세의 멸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가가 상승하겠죠. 월세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가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전세금이 1억 올랐어요. 그럼 세입자한테 만기가 돼서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그럼 세입자는
그런데 전 전세 DSR 때문에, 전세 대출 DSR 때문에 전세 대출을 더 못 받습니다. 1억을 갑자기 어디서 나겠습니까? 대출 은행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도 DSR이 안 된다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전세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못 올려주겠어요. 그럼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월세로 집주인한테 반전세 개념으로 내야 되겠죠. 전세 멸종과 전세가 상승은 곧 매매가를 자극하기 시작하겠죠. 네 번째, 일반인들이 시장 참여.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기존에 지정됐던 강남 3구하고 한강 벨트 쪽이 토제가 지정이 되고 많은 규제 때문에 대출도 받기 힘들었는데요. 이제 서울 전 지역이 똑같이 토제에 지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고,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해야 되고, 전세 낀 물건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왜 해당이 되지? 아까 전에 노도강, 금강구처럼, 아니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 지역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다음 카드는 세금 규제다. 이렇게 세금 규제까지 하고 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학습 효과를 했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은 아파트가 문제인데, 모든 자산 가격,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선 결국에선 항상 말씀드렸던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휴지가 되는 자기 현금을, 점점 값어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모든 자산에 지금 현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개인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쉬운 자산이 내 집 마련입니다. 그것도 가장 핵심지의 노른자 땅의 내 집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땅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의 가치가 높은 곳, 수요가 많은 곳, 공급이 적은 곳,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학군도 좋은 그 노른자 땅을 선점하는 부루마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주택이라면 생각할 거 없이 내 집 마련을 핵심지에, 좋은 입지에, 갈 수 있는 최대치에 빠르게 입성하시고요. 1, 2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3달 정도 이번 규제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니까 차분히 시장을 관찰하면서 입지에 업그레이드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에 업그레이드, 평수의 다운그레이드, 그리고 집 상태의 다운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냐?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의 꿈이 요즘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셔라. 내 집 마련 한 채로 핵심지로 옮기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시장에 맞서지 마라. 시장은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